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곱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곱셈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곱셈을 어떻게 정의했었냐면,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은 2를 3번 더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행렬은 어떠한 주어진 행렬이 있을 때 그 뒤에다가 이렇게 3을 곱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3을 곱했다 하면 우리는 얘를 실수배로 계산을 하죠. 이거는 우리가 실수배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곱셈은 행렬에선 실수배가 되죠. 그래서 얘는 직접 원소에 3을 다 곱해줘서 3a, 3b 이렇게 표현했던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곱셈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은 실수배였으니까 진짜 곱셈은 무엇이냐? 행렬에서는 곱셈을 새롭게 정의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행렬 곱하기 행렬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럼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을 때 A 행렬 곱하기 B가 A 행렬을 B번 곱한다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원소가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행렬끼리의 곱은 새롭게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새로운 정의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학습을 해 주셔야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심화가 되면 굉장히 어렵지만 고등학교 수학에서 1학년 수학에서는 간단한 정의 정도만 여러분이 익히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렬의 곱셈을 배우고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번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같은 행렬끼리의 곱인 거듭제곱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렬의 곱셈 새롭게 정의된 것은 무엇이냐면, 좀 어렵지만 여기를 보시면요. 자, 앞에 행렬 A가 앞에 있습니다. 그 행렬 B가 뒤에 있어요. 그러면 A, B를 곱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A랑 B를 곱할 때 어떻게 하냐. 행렬 A에 i행과 행렬 B의 j열의 성분을 각각 차례대로 곱하여 더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ij 성분으로 하는 행렬을 바로 우리가 A와 B의 곱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 여기 보시면 앞에는 행이고요, 뒤에 녀석은 열이에요. 앞에 녀석의 행과 뒤에 녀석의 열을 직접 성분끼리 곱해준 다음에 더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설명을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예시랑 함께 보는 게 좋겠죠. 일단 그림을 한번 더 보시면, 그림에서 첫 번째 이제 A 곱하기 B 행렬을 할 때 A 행렬의 행이죠, 행. 이미 한 행의 원소들과 B열은 열입니다. B열은 열이에요. 열의 원소들을 각각 곱해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녀석과 앞에 있는 거,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을 각각 곱해줘서, 네, 그게 하나의 원소가 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곱셈을 하는데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 예시를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앞에 있는 행렬은 3바이 2 행렬이고요. 뒤에 있는 행렬은 죄송합니다. 다시요. 여기는 2바이 3 행렬이고요. 뒤에 있는 녀석은 3바이 2 행렬이죠. 자, 그랬을 때 앞에 있는 녀석의 행과 뒤에 있는 녀석의 열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곱했으니까 이것은 A11 이렇게 되겠죠. 이 성분은. 그래서 얘를 직접 곱해서 더해주면, 자,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각각 연산을 해줍시다. 그러면 1 곱하기 1은 1이고 0 곱하기 2는 0이고 2 곱하기 0은 0이어서 이 값은 1이 됩니다. 자, 지금 누구랑 누구를 곱했어요? 얘랑 얘, 얘랑 얘,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했죠.
그렇게 해서 다 더해준 값을 여긴 1행의 1열이었으니까 1행 1열 자리에 적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주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는 1행 2혈을 곱해줄 수 있습니다. 1행 2혈을 곱해주면 1행 2혈은요 계산을 해보면 1 곱하기 여기도 똑같네요. 2, 0. 그래서 여기의 값도 1이 나오겠습니다. 좀 숫자를 다르게 하면 재밌으니까 여기를 쌤이 3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여기를 3으로 할게요. 자, 근데 어쨌든 여기는 똑같이 네 이렇게 나오겠죠. 1이 되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2행 1렬을 봅시다. 2행 1렬을 각각 계산을 해주면 곱셈을 해주면 0 더하기 2 더하기 0이 나와서 여기 이 값은 2가 되네요. 네, 자, 한 번만 더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2행과 2열을 곱해주면요 여기도 0 더하기 3 더하기 0이 나와서 3이 됩니다. 마지막도 여기랑 여기를 곱하고 순서대로 곱해서 더해준 값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이게 행렬의 곱셈이에요. 행렬의 곱셈은 곱셈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죠. 자,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연산 방법을 가지고 행렬의 곱셈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행과 열을 곱해야 되는데 행의 개수, 그러니까 행에 있는 열의 개수죠. 이번에는 자, 한 행에 들어있는 성분의 개수, 즉 열의 개수하고 뒤에 있는 녀석의 열의 성분의 개수, 즉 행의 개수가 같아야만 곱셈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랑 여기가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2x2예요. 그러면 이거랑 이걸 곱할 수가 없죠. 마지막 걸 못 곱하니까. 이럴 때는 곱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곱셈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건 바로 두 곱해지는 행렬의 만나는 이 숫자를 잘 보셔야 합니다. 즉, 이 친구는 2/3이죠. 이 친구는 3/2죠. 그러면 이 친구의 열과 이 친구의 행이 같아. 그러면 곱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곱셈을 하고 나서 나타나는 숫자는 자, 이렇게 행과 열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2/2로 나타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시도 보면요. 자, 얘는 몇 바이 몇이죠? 1/2죠. 그 다음 얘는 2/2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같죠? 그렇다는 건 곱셈이 가능하다. 그리고 곱셈을 하고 나면 어떻게 나타나진다? 이렇게 나타나진다. 이렇게. 그래서 직접 이 친구를 곱셈을 여러분께서 해보십시오. A, B를. 자, 멈춰놓고 해보세요. 하셨나요? 자, 1, 2랑 3, 5를 처음 연산을 해주시면 3 더하기 10이 돼서 13 이렇게 됩니다. 자, 1, 2하고 4, 6을 곱해주시면 4 더하기 12가 돼서 16이 됩니다. 자, 끝이죠? 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친구는 1 곱하기 2 행렬이 되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BA의 곱은 정의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B는 지금 2 곱하기 2죠. A는 1 곱하기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만나야만 정의가 된다 했죠. 근데 B를 먼저 세우면 그러니까 B가 앞으로 간다는 거죠. 그럼 B가 만약에 앞으로 슉 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2랑 1이 만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곱셈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 앞에 뒤에 구별하셔야 되고요. 앞에 있는 녀석의 행과 뒤에 있는 녀석의 열을 곱해주는 건데, 이때 이 앞에 있는 녀석의 열의 개수, 뒤에 있는 녀석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곱해질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녀석은 누구다? 자, mn이 나타낸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곱한 값이 하나의 작은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셈을 새롭게 정의해 봤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오래 걸리고 생소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는 좀 빠르게 여러분 연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이 봅시다. 이 친구는 1/2죠. 이 친구는 2/1입니다. 그래서 같기 때문에 곱셈이 가능하고요. 곱셈을 하고 나면 1/1이 나올 거예요. 자, 행과 열을 곱해줍니다. ax 곱하고 by 곱한 다음에 더해준 것. 끝. 이게 한 가지 하나의 성분만 갖는 행렬의 곱셈입니다. 그래서 1/1은 이제 가로를 없애고 그냥 간단히 얘만 써도 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두 번째 봅시다. 이 친구는 1/2고요. 이 친구는 2/2입니다. 곱할 수 있죠. 곱하고 나면 1/2가 나올 겁니다. 앞에 행과 뒤에 열을 곱해줍니다. 그럼 ax 플러스 bg가 나오고요. 자, 하나 더 해야겠죠. ab랑 w를 곱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가지고도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지금 2/2/1이고요. 여기는 1/2죠. 곱셈을 하면 이제 같으니까 곱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는 2/2가 나와야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곱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 곱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 곱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 곱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연습하는 용도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강조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면, 행렬의 곱셈을 할 때는 앞에서도 지금 이게 여기서 보셨지만, 자, 행렬의 곱셈은 앞뒤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A랑 B를 곱하는 거랑 B랑 A를 곱하는 건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같기 위해서는 엄청 좀 복잡한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매우 특수한 상황에만 같고요. 만약에 A랑 B가 같은 꼴이 아니다 그러면은 곱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같은 꼴이라 해도 곱셈이 안 될 수가 있죠. 방금 보신 것처럼 아까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이렇게 냈을 때 얘가 A by B여야 하고 이 친구가 B by C여야만 곱셈이 가능하죠. 얘를 뒤집어 버리면 B by C고 이 친구는 A by B인데 그때 C, A가 같아야만 일단 곱셈을 정의할 수가 있죠. 우연히 C와 A랑 같다 하더라도 그 값이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 개념으로 행렬의 거듭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행렬 자기 자신을 계속 거듭제곱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같은 정사각 행렬을 이제 곱했을 때 왜 정사각 행렬인지도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겠죠. 정사각 행렬은 예를 들어 3/3 이렇게 되죠. 또는 4/4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3/3하고 3/3을 곱할 수가 있죠. 만약에 3/4였어요. 3/4 라는 녀석은 거듭 제곱을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곱셈 자체가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정사각 행렬이란 말이 붙는 거고요. 그 자기 자신을 거듭 제곱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거듭 제곱하는 거는 어렵지가 않죠. 어떻게요?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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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노가다죠.
자, 세 번째 것도 구해봐 하면 당연히 A2를 먼저 구한 다음에 거기다 A를 한 번 더 거듭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냐면 선생님 그렇다면 A 제곱도 되나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셔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해보면 A는 그대로 1201이고요. A 제곱은 1401입니다. 얘를 연산을 해보면 자 이렇게 처음에 1이고요. 그 다음 4 더하기 2 6이고요. 그 다음 0이죠. 그 다음 1이죠. 네, 성립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할 필요 없이 앞으로는 네, 이게 항상 성립한다. 이게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는 무리 없이 계산을 하셔도 되겠고, 자, 이게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한번 풀어 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곱셈입니다. 자, 앞에서 지금 행렬의 곱셈을 나타낼 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어떻게 됐더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A랑 B를 더해주라고 합니다. A랑 B를 더해주면요. 이 각 성분끼리 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합은 7,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여기 3이죠. 그 녀석에다가 앞에 A를 곱해주면 이걸 직접 연산을 해줘야 합니다. 귀찮죠.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는 게 좀 귀찮긴 한데 그래도 차분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35에서 9를 빼면 26이고요. 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기도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20에다가 마이너스 아니고 플러스죠? 플러스 36을 해주면 죄송합니다. 여기도 잘못됐네요. 자, 숫자가 너무 안 맞죠? 이렇게 돼야죠. 네, 죄송합니다. 이거 더하면 마이너스 1이요. 자, 이렇게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야 맞네요. 마이너스 20에다가 빼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이죠. 그럼 마이너스 17이 나옵니다. 자, 계속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이번엔 14에다가 11을 빼주죠. 마지막 또 계산해주면 네,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여러분이 궁금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렇게는 안 되나요? 이거죠. 자, 가령 a제곱 플러스 ab는 안 되나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a를 우리가 한번 제곱을 해보겠습니다. 5, 3 마이너스 4에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입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5, 25에다가 6을 빼니까 1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따라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5에다가 11을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은 10에다 8을 빼니까 2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6에다가 플러스 16을 해서 10입니다. 이게 a제곱이죠. 그 다음에 a와 b를 곱해 보겠습니다. a하고 b를 이렇게 곱하면 그 곱한 녀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10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7이고요.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9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4.
그다음에 0, 그다음에 마이너스2에다가 마이너스 12를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4.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더해줘야겠죠. 더해주면 앞에 26 마이너스 17 2 마이너스 4.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가요?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곱셈을 배울 때 분배 법칙에 대한 얘기를 다루지는 않았죠. 여기서 분배 법칙을 설명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앞에 실수배 공부할 때 분배 법칙을 썼습니다. 여기는 지금 실수배가 아니죠. 실수배가 아니라 그냥 곱셈인데, 곱셈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 분배 법칙이 성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 걸 설명하지 않냐면,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모든 행렬이 다 2x2로 정사각 행렬이었죠. 이런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제에서 연산의 순서를 그냥 따라서 풀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일단 설명을 해봤고요. 자, 이 친구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AB랑 BA는 다른 값이 나온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차분히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렬의 거듭제곱입니다. 거듭제곱이 이렇게 크게 될 때는 반드시 문제에서 규칙성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A의 제곱을 구해봅시다. A의 제곱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곱하는 거죠. 곱셈을 많이 하다 보면 중간에 0이 들어간 게 굉장히 고마울 겁니다. 왜냐하면 0이 하나 있으면 하나의 성분을 없애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할 때 이 계산을 없애주잖아요. 그래서 0이 들어가면 고맙다. 그리고 0이 뒤에 하나 앞에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항상 0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이거. 자, 여기는 숫자가 계속 커지겠네요. 이렇게 보면 숫자가 계속 커지는 상황과 커지지 않는 상황 등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얘도 항상 1이 되겠죠. 이게 A제곱이고요. 자, A 세제곱 정도만 구해봅시다. A 세제곱은 A 제곱에다가 A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과 이렇게 생긴 녀석을 여러분이 곱해주시면 결과적으로 101은 안 바뀌고 여기만 얼마가 돼요? 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좀 추론을 해보면 이렇게 2씩 늘어나죠. 2씩 늘어난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고, A16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안 변할 것이고요. 여기가 2씩 늘어나서 최종적으로 32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3일 때 6이니까요. 만약에 AN은 1, 2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여러분이 해보시고 A30이니까 얘도 0이 많죠. 그러니까 뭔가 규칙성이 보일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듭 제곱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의 곱셈의 실생활에서의 활용. 자, 이 문제는 문제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행렬로 표시하는 게 이제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표로 행렬로 이쁘게 나타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렬을 잘 표현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오른쪽 표는 두 과일 가게 PQ에서 판매하는 사과와 오렌지의 개당 가격. 해석을 해보면 얘는 가게죠. P가게에서는 사과가 비싸네요. 1200원. 오렌지는 싸네요. 1000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싸다 비싸다는 Q가게의 비교를 말하죠. Q가게와의 비교.
자, 그래서 갑과 을이 사과와 오렌지를 각각 몇 개를 사야 하는지가 표 2에 이제 나타내져 있습니다. 자, 그럼 갑은 사과를 3개, 오렌지를 5개를 살 거예요. 을은 사과 4개, 오렌지를 2개를 살 겁니다. 자, 그것을 이제 행렬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A, B는 다음과 같다 라고 했는데 이 A, B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곱해서 나타난 게 A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P 가게에서 갑이 물건을 샀을 때 나타나는 가격이죠. P 가게에서 갑이 물건을 샀을 때 나타나는 가격입니다. 그걸 A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나타내 보시면 네, 어떻게 되죠? 1200원에 3개, 1000원, 그 다음에 1000원짜리 5개를 사게 되겠죠. 그래서 뭐 계산을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계산을 해서 그 값을 나타내셔도 뭐 상관없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계산을 해볼까요? 그래서 3,600원 더하기 5,000원이죠. 그래서 8,600원이다.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 그 다음 또 P가게에서 을이 사면 어떻게 돼요? 이걸 계산을 해보면 4,800원 더하기 2,000원 그래서 6,800원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P가게에서 갑이 산 거고요. 여기는 을이 샀다. 이번엔 Q가게에서 갑과 을이 산 걸 확인해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24, 83, 24, 다음에 7,500원 이렇게 되죠. 둘이 더해주면 9,900원이네요. 자, 마찬가지로 Q에서 을이 사면요. 8432에다 3,000원 더해서 6,200원이죠.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갑은 P 가게에서 사는 게 저렴하고요. 을은 Q 가게에서 사는 게 저렴합니다. 물론 P 가게에서 오렌지를 사고 Q 가게에 가서 사과를 사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된 표를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네, 갑과 을이 가게 P에서 오렌지 사과를 구입하고 지불한 금액의 합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갑과 을이 가게 P에서 사과 오렌지를 구입하고 지불한 값의 합은 이거 더한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를 적어주시면 되겠고, 을이 두 가게 PQ에서 사과와 오렌지, 을이 두 가게 PQ에서 사과 오렌지를 구입했대요. 을이 PQ에서 구입한 거 두 군데서 다 샀나 보네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더한 것 이렇게 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 더하기 D가 되겠죠. 실시하는 문제는 결국엔 이 곱셈을 하고 나타나는 행렬의 각 원소의 의미들을 잘 해석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타내지고 이게 진짜 또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곱셈의 성질에 대해서 아까 살짝 언급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확인을 해봅시다. 곱셈의 성질은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 되는 게 더 중요하죠. 일단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환 법칙이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앞뒤를 바꾸면 안 된다. 그다음 결합 법칙은 성립하죠. 아까 해봤죠.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 그리고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분배 법칙 성립해요.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얘네가 어떤 상황이어야 돼요? 조건이 곱이 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물론 분배 법칙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연산을 다 할 줄 알아야 되니까 합도 가능해야겠죠.
그게 이제 여기 합과 곱이 정의된 세 행렬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이 가능하다는 건 같은 꼴이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꼴만으로는 불가능하죠. 곱까지 가능해야 하려면 같은 꼴이더라도 네, 행과 열의 그 행과 열이 같은 개수여야 하니까 결국엔 또 정사각 행렬에서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번째는 실수배가 가능하다. 그래서 실수배가 지금 됐을 때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여기 이제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안 되는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 이유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이제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교환 법칙이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a 제곱이랑 a 제곱 a는 같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요, 순서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얘네들을 나열해서 봤을 때 순서가 변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예를 봅시다. 얘는 앞에 있는 거는 AB를 두 번 곱하는 거죠. AB죠. 뒤에 있는 녀석은 AA, BB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얘가 뒤집어져 있죠. 즉 교환 법칙을 사용된 상황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곱셈의 순서가 중요하다. 순서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불가능. 이런 게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포인트죠. 두 번째로는 네, 이것도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이 친구의 의미가 뭐예요? 이거라고. A 더하기 B, A 더하기 B예요. 그래서 이때의 순서는 더하고 나서 얘를 곱해주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전개를 해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A 제곱은 괜찮고 B 제곱도 괜찮은데 이때 BA랑 AB는 뭐예요? 서로 다른 애예요. 얘는 같지 않죠. 얘를 EAB라고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EAB라고 쓸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얘를 얘로 풀어도 되나요? 네, 이건 괜찮습니다. 네,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은 의미로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죠. 다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AB랑 BA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B랑 BA가 같지 않다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AB가 곱해서 0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 A가 0 또는 B가 0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개가 다 0행렬이 아닌데도 곱했을 때 0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레가 있다. 보시면 A, B 둘 다 0행렬이 아니지만 곱했을 때 0행렬이 되죠. 그래서 이걸 꼭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ABC 행렬이 있을 때 AB랑 AC가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BC가 서로 같은 거 아니야? 아닐 수 있다. 발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를 수 있어요. 이게 AB랑 AC는 같은데 BC는 다를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렬에서는 웬만하면 직접 확인해 본 것만 맞다라고 생각하고 사용해 주셔야 되죠. 빠르게 4번, 5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AB의 곱과 AC의 곱을 구하신 다음에 더하기 3을 해줘야 한다. 이거죠. 직접 계산하셔서 더해주시면 되겠고, 얘를 이제 우리가 좀 연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3은 실수배는 자리를 이동할 수 있으니까 얘가 A, 3C가 되고,
그 다음에 A로 묶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얘네가 지금 다 정사각 행렬이고 꼴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된다라는 걸 알고 풀면 좋겠죠. 그래서 곱셈의 연산이 귀찮으니까 덧셈을 한 후에 곱셈을 하는 게 빠르죠. 덧셈이 훨씬 과정이 편리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계산해 보시고요. 여기서도 이제 실수하시면 안 되는 요소만 잘 봅시다. 좀 정리를 해주면 얘를 분배를 하겠습니다. 근데 순서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얘를 AC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C가 앞에 있었으면 반드시. 그래서 얘랑 얘는 사라질 수 있죠. 얘랑 얘는 사라질 수 있죠. 하지만 AC랑 CA를 EAC라고 적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C를 따로 구해주시고 CA도 따로 구해주신 다음에 더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연습하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겠고, 아래 여기를 보시면 자, x만 남기고 넘기면 ABA 빼기 AB 제곱이니까 ABB라고 적을게요. 그럼 이 친구는 AB로 묶이고 A 마이너스 B가 되죠. 이렇게 계산을 해줘라 라는 문제입니다. 네. 이걸 얘는 같아 영행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이죠. 필수예제 5번입니다. 두 행렬이 있고요. 다음 식을 만족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AB랑 BA랑 같다. 이걸 이용을 하라 이 말이구나. 원래는 안 되죠. 근데 됐다는 거니까 AB랑 BA가 같아. 이렇게 넣으셔야겠죠. 그래서 AB를 구해보시면 1 더하기 2y x 마이너스 2 3y 플러스 2 2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고요. 자, 이번에는 BA를 구해야죠. 귀찮더라도 앞에다가 써놓고 하시는 게 조금 덜 헷갈릴 겁니다. 1 더하기 2x 2 더하기 3x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딱 보는 것만으로 첫 번째 x랑 y는 같네요. 생각하고 그 다음 y 마이너스 2 2y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아무거나 가져다가 이제 푸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네, 틀린 걸 찾았습니다. 여기가 2x 마이너스 3이야죠. 왜요? 여기랑 여기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 6인데 여기 3이면 뭔가 선생님이 실수했다는 소리니까 찾아냈습니다. 자, 얘로 풀어볼까요? 3y 플러스 2는 y 마이너스 2다. 그 말은 2y는 4이다. 즉 y는 2이다. y가 2니까 또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다. 그 말은 x도 마이너스 2다. 둘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4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는 아이디어는 이거다. 이게 일반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줬을 때는 이렇게 풀어라 라고 한다 라는 걸 캐치를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단위 행렬이라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행렬을 배우면 이제 우리가 행렬에 대한 모든 걸 다 배운 거고요. 사실 행렬의 곱셈 다음에 보통 단위 행렬을 배우고 역행렬이라는 걸 배워야 하는데 교육과정에서 역행렬이 생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역행렬의 아이디어를 분명히 숨겨놓고 여러분한테 추론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역행렬을 대놓고는 가르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역행열의 아이디어가 접목된 간단한 심화된 개념까지는 좀 추가로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수업 때 남은 문제랑 함께 단위행렬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